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천연물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천연물 소재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키스트 강릉에서는 천연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후보 천연물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센터와 저희 역할이며 연구 분야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죠. 바로 직전에는 미세먼지가 매우 큰 이슈여서 이와 연관된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현재와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매우 큰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얽혀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급증을 하고 이에 따라 항노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희 강원도는 고령화가 되어 있는 도이고 특히 노인 인구가 20%를 초과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할 정도로 고령화가 매우 빠른 도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경제 성장에 따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하게 잘 살고자 하는 웰니스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웰니스 산업의 중심에는 천연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물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누군가는 마시는 물을 다루는 학문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단백질, 당질, 지방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1차 대사산물과 외부로부터 자기 보호 또는 타 식물과의 교류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위해서 분비하는 그 각 식물의 특이적인 물질인 2차 대사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2차 대사산물은 환경 변화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한 방어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양리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2차 대사산물을 천연물이라고 하고요. 이를 다루는 학문을 천연물 과학이라고 합니다. 즉, 저희가 하는 천연물 연구는 2차 대사산물을 연구하고 이로부터 몸에 좋은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연물은 오래전부터 인간 질병 치료의 기본 물질이었고 의약품의 보고였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은 전통 동양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런 천연물에 대한 노하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천연물로부터 개발된 대표적 약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분리되어서 오랫동안 소염 진통제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아스피린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목나무에서 분리되고 최초의 블록버스터급 항암제인 탁솔은 너무나도 유명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입니다.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넘는 최초의 신약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종플루라고 있었는데요. 팔각회양에서 분리된 타미플루가 치료제로 개발돼서 지금은 신종플루로부터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은행잎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어서 은행잎으로부터 혈액순환 장애 치료제인 은행엽 X 개발을 해가지고 연간 2조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물은 한번 개발되면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물 자체에서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으로 정제되어 갈수록 그 부가가치는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되는 문헌마다 조금씩 그 규모는 다르겠지만 천연물 의약품 개발 연구 동향에서 보면 전통의학의 85%가 식물 추출물 유래 기반이고 의약품의 50% 정도는 천연물 의약품이거나 천연물로부터 유래된 물질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전혀 백지 상태에서 유효성을 나타내는 화학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의약품은 천연물로부터 분리된 물질이거나 그 물질로부터 변형된 물질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블록버스터급 천연물 신약 1개를 개발했을 시에 연간 1에서 2조 원 규모의 매출과 20에서 50% 정도의 순이익이 창출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연물은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며 의약품 개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 나온 논문에는
1981년부터 2019년까지 개발된 1881종의 신약을 분석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네모칸으로 쳐놓은 것이 천연물이거나 천연물에서 유래하였거나 천연물 모체로부터 변형하여 합성한 것들입니다. 전체 의약품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천연물 의약품 개발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전통 의학 지식 활용의 장점을 살려서 2000년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 삶의 질 향상에 기인하여 국내외 천연물 연구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천연물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고 촉진된 천연물 신약이 주요 선진국의 의약품 규정에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천연물 추출물에는 많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을 다 밝히기가 어렵고 몸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작용해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밝히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희 천연물 연구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연물 신약의 여러 이슈로 천연물 신약이라는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일반 의학과 같은 범주하에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천연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합성 신약과 같은 수준의 연구, 즉 유효 성분 분리, 효력 시험 강화, 약동학 및 대사 연구, 원료 및 재배 관리, 미량 성분 분리 등 이런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개발은 이렇게 보듯이 어떤 천연물이 효과가 좋은지 밝히고 그게 어떻게 해서 좋은 건지 그 원인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어떤 천연물이 효과가 좋은지 밝히는 것을 후보 소재 발굴이라고 하고 어떻게 좋은지 원인을 밝히는 것을 작용기전 규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 소재를 균일하게 생산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의약품 개발 전체 과정, 즉 전주기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주기 각각의 기술을 개발하여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는 국내 유일의 천연물 전문 정부 출연 기관으로서 그 목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천연물의 기술 및 동향,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